그 인권 문제와 인도적 협력과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북한 주민에 대해서 이 인도적 협력은 남북 간의 정치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추진해야 된다. 뭐 이걸 전제로 하지 않고도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에서 이 문제하고 또 아울러서 그 지속적으로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그 유엔사나 인권기구에서도 그렇고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우리 그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첨예하게 정치권에서는 이게 이제 대립되는 현상을 가지고 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그 인도적 협력 문제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번에는 김영은 씨부터 좀 먼저 하실래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말씀하시는 거는 혹시 이제 유엔이나 국제기구 혹은 저희가 보낸 식량 위주의 그런 지원만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 의약품이라든지 일반적인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도적 협력 그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 가장 중요하게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가치가 그 말 그대로 인간의 생존,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저희 인도적 협력은 계속해서 협력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상황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는 게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지속해서 제기를 해서 사실 북한 내부적으로 정말로 큰 타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내부적으로 정말 큰 타격이 있다기보다 이건 사실 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주권 침해야 라고 바깥에서 우리 핵도 가지고 있는데 니네 계속 침해할 거야? 이런 식으로 보이는 스탠스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그보다 중요한 건 사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도적 협력이라는 게 사실 그전에는 뭐 의약품을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식료품을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었는데 교류를 계속해서 외부 세계와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인도적 협력의 새로운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변수가 점점 많아지면 다루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교류가 계속 늘어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정보 이런 것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지원을 받는 상황이면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모든 게 단절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교류를 늘려나가는 방식으로의 단지 물류를 주는 방식만이 아니라 교류를 늘려나가고 경제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게 일종의 인도적 협력, 기존의 인도적 협력만으로 되지 않는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 유진성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협력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인프라 구축이라는 명목하에서도 지원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자체가 아시다시피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태고 그 예로 우리나라가 옛날에 결핵 치료제를 지원해 준 적이 있으나 그 결핵 치료제를 사용할 때 6개월인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북한에 열악하다 보니까 약만 받아서 그게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성 환자만 크게 늘어나서 지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문제도 비슷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이미지에 대해서 별도 타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지금도 BBC나 이런 언론사를 보면 북한의 인권 실체 같은 영상들이 수십 개나 있고 우리는 모두 아시다시피 북한 인권 자체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그 열악한 상황을 개선을 위해서라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로 관심이 끊기지 않 그러니까 그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끊기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경희 씨는 어떤 네, 제 주변에 북한 주민이 같이 사는데요. 청년이에요. 되게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한국에 살기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강 신청할 때 제가 도와주고 같이 밥도 먹고 하는데 이렇게 좀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 작년 추석에 진짜 한 20만 원 정도 선물을 사서 저희들이 온 거예요. 너무 고마웠다. 그래서 이큰 돈을 다 풀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개인의 관계가 더 발전하면 사회 국가의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혜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로 보면 북한 인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랑 똑같은 사람이고 나는 좀 운이 좋게 너무 운 좋게 캐나다 이런 데 태어나서 한국에 그래도 운 좋게 태어났는데 나는 먹고 자고 외롭지 않고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운이 아닌가? 근데 그냥 북한 주민들은 도대체 뭐지? 이런 약간 인류애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단순히 물자를 주고 말고 선택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그러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 보면 좀 더 가면 결국 한국에서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10분자 양보해서 체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 했을 때 그 우위성을 어떻게 드러낼 건가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했을 때 저는 그건 안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위는 결국에는 여기 진짜 사람 살만해. 저희가 이제 유럽이나 되게 좋은 나라를 보면 이제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오면 행복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친구 통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대부분의 이만감 나오는 분들 빼고는 한국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부터 해결한다면 오히려 북한 주민들 바라보는 관점도 인간으로서 바라본다면 저는 결론적으로는 나눠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니까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친구 혹은 동료 혹은 이웃국가로서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난민 쪽 관련해서 일도 했는데 저기 멀리 있는 로힝야나 아니면 남수단 이런 데도 저희가 ODA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는데 북한은 이제 저희 이념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좀 말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우리 민경희 씨가 그 기아 대책을 다루고 있는 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기아 대책을 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럼 북한에 대해서 식량난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다른 일반적인 국가를 대하듯이 똑같이 하면 된다 이런 관점인가요? 좀 다른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 기구에서 NGO 단체에서 활동하실 때에 민경희 씨가 느끼는 것들. 근데 사실 더 이렇게 친근감이 가거나 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국 국적 못 들어가니까 캐나다나 미국 국적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거기서도 저희가 처음에는 빵 공장을 하거나 이제 쌀을 지원하려 했는데 이게 너무 한시적이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를 깔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니까 그분들이 저희를 대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너네 우리한테 주고 그냥 가는 거지 우리 거지를 보지 이게 아니고 너네 뭔가 우리랑 하고 싶어 하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경희 씨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존재하지 말고 그 기구 그러니까 기아 대책을 하는 기구적 관점에서 북한을 지원할 때 하고 다른 아프리카 다른 여타의 국가들에 그 지원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이 대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수혜받는 수혜국의 입장에서 대하는 태도가 어떤 차이가 있다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사실 방법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보안상의 차이만 있지 방법의 차이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윤지민 씨는 어떤 생각? 저는 조금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머릿속에 좀 갑자기 생각이 든 건데 과연 국가가 인류애를
가지고 인류애를 궁극의 목표를 통해서 타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저는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류애를 가지고 만약에 다른 국가를 지원을 해주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국가가 만약에 상대방 국가를 받는 국가에서 우리 국가를 위협을 한다.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국가가 그거를 보통은 인류애를 목적으로 했다면은 그거에 대해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애보다도.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류애로 그걸 도와줬다고 치면은 국민적인 그런 지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가지고 타국가를 도와줬는데 그것도 물론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를 도와줬느냐에 따라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걸 도와줬는데 지금 우리나라한테 행동이 나오는 리액션은 완전히 다른 거다 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야 얘네들은 이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에는 국가가 나서서 누군가를 도와줄 때 인류애만 가지고는 도와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데리고 오기 위한 전략적인 어떤 목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와 그 국익을 위해서는 분명히 인도적으로는 해야 하는 겁니다. 인도적이라는 명목상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제가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아름다운 포장지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주가 된다라고 보이는 순간 그 내부에 있는 국민들, 그 정서적인 감정은 좋을 수가 없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어느 곳, 어느 나라에서 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든가 그런 그 사태가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조하고,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데 동조를 하고 협력하고 한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요즘에 미얀마 사태 같은 거죠. 그럼 이제 과거에 우리가 군사 독재 정권하에서 그 항거를 할 때에도 외국에서 많은 그런 지원들을 해주고 그런 것을 받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인권 침해적 사례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우리 김효은 씨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인권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나아질까,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그게 북한의 독특한 체제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하고의 이웃 국가이지만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 대할 때하고는 그렇게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거는 우리가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는 상황이고 옆에 있는 이웃 국가, 가까이 있는 국가여서 분단 국가여서라기보다는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거에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인도적 협력이나 이렇게 인권 문제, 인류애로 포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과연 북한 내부의 체제가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인류의 체제가 불안정해지는 게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내부의 주민들이 생활 환경이 열악해지면 열악해질수록 그 내부 안에서도 체제는 불안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불안정해진 체제는 분명히 그들도 어떤 희생양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외부 세계의 이제 외교적인 국제사회에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로 관심을 돌리게 될 것인데 그럼 그의 주 타겟은 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라도
인류애도 물론 있겠지만 그 관점에서라도 인도적 협력을 계속 지속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